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그랑컴플 위에는 이제 어떤 시계들이 있을까 별도의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랑컴플 위에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비닐 리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닐 리피터는 국내에서 실물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모델들입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서 실착하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국내에서는 매장에서만 실물 보고 실착을 하고 계신 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명품 내에도 파테필립 에나멜 피스들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본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제 필립스 소더비 등 경매에서 어, 사진으로만 보았던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나멜 시계들 실물을 조금 보면은 이제 에나멜과 미니 리피터 기능이 같이 있는 시계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일본 파테필립 전시회에서 봤던 피스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살짝 튀어나온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잡고 위로 올렸다가 놓으면은 이제 밀리미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밀리미터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 시분을 소리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소리로 어떻게 아냐는 예전에 일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시계인데 이제 다이얼이 다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월드타임인데 안에 에나멜로 그림이 다른 모델입니다. 이 시계는 이제 기호제 패턴이 들어간 민 리피터인데 베젤에 다이아까지 박혀 있고, 여성용 시계이면서도 완전 탑 티어에 존재하는 여성용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에나멜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메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불어로 에나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나멜에다가 기호제 패턴까지 들어간 아주 고급 시계이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에나멜에다가 기호제 들어간 미니 리피터고, 미니 리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장에서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이제 온 리퀘스트 형식으로 해서 구매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실 정도까지 도달을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텝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파트필름 매장에서 시계 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입니다. 미니 리피터는 사이트에서 특정 기간, 약 몇 년간 이제 현행 모델 라인업에 소개가 되면서 공식 사이트에 몇 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어 핸드크래프트는 현행 모델이다 아니다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매년 혹은 특정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만 만들어내며 각 피스당 생산 개수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같은 디자인이 여러 개 생산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 같은 경우에 매년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연초에 이미 뭐 구매자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완전 티어의 VVIP가 아니라면은 거의 구할 수 없는 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티어 VVIP들은 보통 유럽, 북미,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대부분 선택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가 간혹 가다가 매장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유럽이나 북미 쪽에 가끔가다 매장에 한두 피스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당연히 다 그 매장의 VIP들에게 먼저 컨택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이제 2023년도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의 대국가 수출 금액 규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파티필립만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권은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일본 정도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1위에 위치해 있으나 6위인 싱가포르와 비교를 해도 숫자 자체에서 큰 격차를 보입니다. 시계는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렇다면 한정된 피스를 과연 어디서부터 챙겨줘야 할까요? 정답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조에서 국내 매장에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가 입고가 되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만약에 국내 매장에서 정식으로 받았다? 그분은 해당 매장의 완전 탑티어 VV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분이 친구로 있으시다고 하면 친하게 지내시면은 시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시계들도 보여드리면서 올해 출시된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들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이제 기타 연주하고 있는 약간 미국풍의 시계인데 보면 우드 마켓트리랑 뭐 에나멜이랑 여러 고급 기법들 다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금통 케이스에다가 미니 리피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워낙 이제 실물 보기도 어렵고 이제 사진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몇몇 유명한 계정들에서 사진을 좀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미국 옛날 클래식카 느낌으로 해서 에나멜 다이얼로 레어 핸드크래프트 나왔고 이쪽에는 이제 서핑하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칼라트라바 케이스의 거의 기본 케이스로 해서 다이얼을 보통 레어 핸드크래프트로 이렇게 많이들 뽑아냅니다. 여기에도 이제 디테일이 나와 있고요. 이 자동차 뒤에 디테일은 특정 선글라스 브랜드에서도 가끔 보여주는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올드 클래식카 컨셉으로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포켓볼 치는 모습입니다. 옛날 스타일로 나와 있는데 아마 포켓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구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시계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시계도 같은 당구 컨셉이고요. 요거는 자연을 위주로 해서 그린 여성용 시계인 것 같은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디자인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골든 일립스 케이스에다가 레어 핸드크래프트로 표현을 한 시계입니다. 요거는 자연을 해서 그린 것 같은데 예, 뭐 그렇습니다. 이 시계도 골든 일립스고 위에 이제 파테필릭 글씨가 살짝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올해 나온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인데 올해 나온 레어 핸드크래프트 중에 제가 마스터피스로 뽑는 시계입니다. 해당 피스 별자리로 해서 몇 개 나왔는데 아마 요 별자리 컨셉은 피스당 2개였나? 하여튼 굉장히 소수로만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나온 레어 핸드크래프트가 한 디자인당 10개에서 12개 정도를 뽑았다고 하면 요 별자리는 2개였나 3개였나? 하여튼 한 자릿수로 굉장히 극소량만 뽑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이얼도 다이얼인데 핸즈랑 이런 거 디테일을 보면은 좀 다른 모델들이랑 좀 더 다르게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공식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었죠. 그러면은 과연 이제 제가 레어 핸드크래프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냥 계층을 나눴을 때 가장 탑티어에 위치한 시계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도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구하기 힘든 것은 바로 그랜드 마스터 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드 마스터 차임은 분류상 이 사이트에서 그랑 컴플에 들어가 있고요. 그랑 컴플의 최하단에 그랜드 마스터 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랑 컴플로 들어가서 이제 그랜드 마스터 차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예, 이제 사진에서 맨 아랫줄에 위치하는 5개의 모델들 중에 이 우측 3개 6300대 레퍼런스를 가진 애들이 그랜드 마스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계 다이얼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특정 모델의 사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랜드 마스터 차임 관련해서는 기존 이제 파텍 필립 일본 전시회 영상, 그랑커플 라인업 소개 등 여러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각 다이얼의 어떤 기능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마스터 차임을 보시면은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께 자체가 데일리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계를 실제로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이 사람입니다.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실베스터 스텔론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6월 5일에 소더비에서 본인의 그랜드마스터 차임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이런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이 그냥 그랜드마스터 차임이 아니고 실베스터 스텔론을 위해서 이제 특별 제작된 피스인데 요거를 소더비 경매에서 판매를 하려고 출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출품을 하면서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제 본인 소유의 그랜드마스터 타임 이외에 바게트 다이아 베젤의 그린 다이아 노틸러스도 경매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요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 모델이고요. 이제 좀 고급 라인에는 케이스에 열쇠 키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인 실베스터 스텔론까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레어 핸드크래프트 시계, 에나멜, 그랜드마스터 차임 레벨의 시계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유럽이나 특정 국가 왕족, 귀족, 혹은 이제 세계적인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이분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집권을 했던 훈센 캄보디아 총리입니다. 캄보디아의 정치인이고 공식 석상에서 여러 종류의 그랜드마스터 차임과 스카이문 뚜루비용을 착용하고 나와서 파파라치 샷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제가 찾아온 이미지고요. 이분은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파텍 필립 이외에 여러 종류의 하이엔드 브랜드 시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유명인인데 마크 월버그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다수 출연하는 미국 배우이고 사진에서 모델이 차고 있는 시계는 스카이문 뚜루비용이라고 해서 사진에는 이제 시계 앞면의 모습이 나온 거고 뒷면은 제네바 기준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랜드마스터 차임처럼 굉장히 두껍고 시계 케이스에 인그레이빙이 돋보입니다. 이분이 또 다른 피스를 가지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올해 나온 그랑컴플입니다. 금액 상관없이 그랑컴플에서 한 모델 받을 수 있다면은 또 요 모델도 굉장히 눈이 갑니다. 이 모델을 보시면 이제 다이얼에 굉장히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한눈에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비닐 리피터, 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 뚜루비용,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있고 또 시계 내부가 보이는 반투명 사파이어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하이엔드 기술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시계인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의 두께는 13.2mm입니다. 만약에 이런 똑같은 구성으로 해서 다른 브랜드에서 이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두께가 정말 엄청나게 두꺼워졌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어 핸드크래프트 에나멜 시계입니다. 이렇게 본인 피켓티랑 색깔 맞춰가지고 시계를 착용하고 오셨는데 이 디자인은 이제 일반 기성 모델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오트렐릴 티파니 다이얼인데 코비드 때 출시 당시에 정말 핫했던 모델이죠. 노틸러스 그린에 이어서 티파니 다이얼이 나오고 다이얼 색깔을 바꾸며 노틸러스 장사를 한 해 만에 이러고서는 여러 팬들이랑 여론들이 좀 비판을 했었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자선 경매에 티파니 다이얼을 출시하고 하나 60억대의 경매가를 달성함으로써 파텍 필립 회사가 해당 경매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는 충분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국내 매장에 입고되지 못했습니다. 한정 생산이고 누구나 원하는 모델인데 다른 나라 VIP들을 챙겨줄 물량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업계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시장에 이 시계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뿐만 아니라 특정 모델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부티크에서 30억을 쓰는 것과 한국 매장에서 30억을 쓰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누구는 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오랜 기간 파텍 필립 시계들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이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서 해외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해외 이력을 계속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시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올라가고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여전히 한국 시계 시장에는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티파니 다이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노틸러스 퍼페추얼 캘린더 티파니 다이얼입니다. 명품계의 대부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해당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5711 티파니 다이얼조차 구하기 힘든데 퍼페추얼 캘린더로 티파니 다이얼 사실상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시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외로 파텍 필립에서는 손목 시계, 포켓워치, 덤테이블 클락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종류의 시계들이 나오는데 어, 대부분은 좀 고급이면은 에나멜로 장식이 되어 나옵니다. 이 시계들도 정말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류의 시계들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포켓워치와 포켓워치를 걸어놓을 수 있는 장식물입니다. 오레레어 핸드크래프트 제품으로 이전 사진에 나왔던 당구 치던 남자 모습과 같은 컬렉션으로 나온 포켓워치입니다. 호수와 산의 차가운 느낌을 잘 살린 포켓워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시계입니다. 우드마켓트리 공법으로 제작된 걸 보입니다. 약간 이제 입체적이고 딱 봐도 그 공법을 썼다는 티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태리 배경인 것 같은데 포켓워치 자체도 화려한데 포켓워치를 걸어놓을 수 있는 장식물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집에 이런 시계 하나 있으면은 집 장식하는 것을 취미로 가지신 분이라면 만족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 시계인데 이거 작년 말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회장인 띠리 스턴의 아버지인 필립 스턴을 기념해서 만든 모델인데 올 초에 해외에서 열린 VIP 행사에 몇몇 분들이 차고 계신 걸 봤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이 두드러지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텍 필립의 여러 시계들을 말씀드리고 좀 인위적으로 계층을 나눠서 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레벨까지 가보고 싶으신가요?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런 컴플까지만 가도 시계에 대한 열정과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텍 필립의 모든 라인들이 각자 고유의 가치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시계 생활에 있어서 파텍 필립만이 정답은 아니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시계 생활을 즐기면 그게 가장 좋은 시계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계는 자기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자기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 그 시계가 바로 자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파텍 필립이 좋니, 노틸러스가 좋니, 뭐 MB&F가 좋니, 뭐가 좋니 아무리 그래도 본인 만족이고요, 시계 생활은.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고급 시계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받을 만한 시계는 없었습니다. 물론 고급 시계 아니어도 부모님께 시계를 받으면은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계가 만약에 특정 브랜드에서 정식 수리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계를 한국 기준으로 뭐 예지동이나 이런 시계 사설수로 유명한 곳에 가서 어떻게든 살려서 오래오래 쓰려고 하는 것도 다들 그 시계에 대해 각자의 추억과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텍 필립은 정품이고 정식 보증서와 본만 있으면은 다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텍 필립 시계를 제가 즐기다가 제 자녀에게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가 시계를 착용할지 아니면 팔지 그거는 물려받고 나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영상까지 모두 즐거운 시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